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그래서 선생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인가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인가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요, 골격은 대통령제를 채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매우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정부 형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골격으로 삼고 있어. 즉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법률안 거부권이라든가 탄핵 소추권이라든가 각종 동의 및 승인권 등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통령제도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미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적이 매우 강하고요.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 팁을 좀 알려주자면 경제총무 출발해 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경입니다. 자, 이 경을요, 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입니다. 겸.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이죠. 의원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의원 겸직이 불가능하잖아요. 의원내각제는 의원 겸직이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의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어떤 것들을 겸직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의원이 일단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2인자.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요. 즉,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총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구성원을 바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조치. 자, 쟤는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은 불가능했고 의원내각제는 법률안 제출이 가능했었죠. 행정부가. 우리나라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요소이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총입니다. 총. 자, 총은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존재하죠.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총리가 없습니다. 단 부통령이 존재하는데 총리는 원래 의원내각제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총 무입니다. 자, 무는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행정부의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거, 이걸 바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유사하구나라고 해가지고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국무회의가 이게 또한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는 국무회의입니다. 그 다음 경제총무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자, 출발이라는 것은 출석 발언권입니다. 출석 발언권. 그러면 어디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나요?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국무위원, 얘네들은 행정부 애들이잖아. 근데 행정부 애들이 남의 집인 국회에 가가지고 출석해서 하고 싶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경제총무 출발, 그 다음에 해죠. 자, 해는 해임건의권입니다. 해임건의권. 즉, 국회가요, 입법부인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니 꼬봉들, 대통령 니 꼬봉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좀 시켜라 라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다른 헌법기관인데 이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력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해임건의권이고요.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말 그대로 건의의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임건의가 국회한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즉시 뭐 해임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구속력은 없어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권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정부 파트할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너희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건의하잖아. 그러면 들어주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이야.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총무 출발! 해 마지막 임입니다. 자, 임이라는 것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뭔가요? 임시국회라는 것은 국회도 365일 내내 회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국회 너희들 회의 좀 해라 라고 열게끔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입니다. 권력 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경제총무 출발의 힘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